사람이 누구나 다 편한 걸 좋아하잖아요. 집에 가면 눕고 싶고, 누우면 핸드폰 만지다가 페이스북 하다가 뭐 인스타그램 정독하고 그러고 있으면 내가 50대에 그 회사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? 공부를 그냥 시켜서 했는데 어느새 이제 제가 찾아서 하는 거예요. 데일리 리포트를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주더라고요. 반성을 하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? 계획이 진짜로 나오더라고요. 책을 그동안 잘 못 읽었거든요. 이걸 내가 읽을 수가 있나? 그렇게 해서 이제 독서를 시작하게 됐더니 처음에 일주일 동안 읽는 건 사실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책 읽는 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멘토링 프로젝트 3기 참여하고 있는 최승훈입니다. 제가 회사 면접 볼 때도 안 떨었고 연수할 때 100몇 명 앞에서도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좀 떨리네요. 그래서 사실 멘토링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하고 나서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왜 나는 성장을 안 한 것 같지? 왜 나는 안 변한 것 같지? 계속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사실 돌이켜봤을 때 저는 되게 자만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고등학교도 좀 괜찮은 학교 들어가서 무슨 자사고 이런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학교 가서 그냥 공부 적당히 했더니 서울의 대학을 갔어요. 그래서 취업 준비 놀면서 했더니 갑자기 대기업을 간 거예요. 근데 들어가서 봤더니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내가 잘났고 막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신 박사님께서 일치월장에서 강조하신 게 운이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내가 잘해서 된 건 아니다 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됐어요. 그래서 지금 제 상황이 교대 근무를 돌고 있는데 정량적으로 시간을 따지면 되게 저한테 쓸 수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. 하루에 8시간 내지는 9시간만 회사에서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계속 생활 패턴이 바뀌니까 저는 사람이 누구나 다 편한 걸 좋아하잖아요. 집에 가면 눕고 싶고 누우면 핸드폰 만지다가 페이스북 하다가 페이스북 다 보면 인스타그램 정독하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회사 주변에 좀 보다 보면은 나이대가 많으신 분이 없거든요. 기껏해야 40대 후반? 50대 넘으신 분은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방에 들어가서 페이스북 만지고 인스타그램 하고 그러고 있으면 내가 50대에 그 회사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. 맨날 이렇게 교대 근무 돌면서 막 이러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신 차리면 50대인데 지금 저희 아빠 좀 있으면 퇴직하시거든요. 근데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셨어요.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저 몇 살이죠? 27살인데 드디어 깨달았어요. 공부를 그냥 시켜서 했는데 어느새 이제 제가 찾아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먼저 독서랑 데일리 리포트만 박사님께서 시키셨는데 데일리 리포트를 하면서 내가 하루에 뭐 하면서 뭘 어떻게 보내지 처음에 기존에 완벽한 공부 있고 나서 데일리 리포트라는 게 있구나 해봐야겠다 막 적었어요. 근데 반도 못 적어요. 비싼 돈 주고 다이어리 샀는데 앞에는 절반 이상이죠. 백지예요. 그래서 뭐 반강제적으로 멘토링 프로젝트 운 좋게 들어와서 데일리 리포트를 쓰게 됐는데 처음엔 반강제적이었던 게 어느 순간 이제 저한테 반성의 기회를 주더라고요. 저는 반성이란 게 이때까지 없었어요. 아까 말했듯이 되게 자만감에 빠져 있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반성이라는 거를 제가 하게 됐다는 거. 반성을 하니까 계획이 진짜로 나오더라고요.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?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받은 과제가 일치월장 일주일 안에 읽고 서평까지 쓰기였어요. 책을 그동안 읽으려고 노력했었는데 잘 못 읽었거든요. 안 읽은 거겠죠? 그때 처음에 멘토링 프로젝트 왔을 때 다들 일치월장 책을 막 갖고 계셨어요. 근데 저는 책도 안 샀어요. 그래서 그날 끝나고 이제 천안 내려가서 책을 딱 봤는데 개 두꺼운 거예요. 500페이지가 넘어요. 이걸 내가 읽을 수가 있나? 그래도 내가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한번 하루라도 읽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읽었어요. 집중이 안 돼요. 뭐 딴 생각하고 막 그래도 그날 이제 데일리 리포트를 적었는데 어디서 또 본 건 있어가지고
책을 읽은 시간 동안 몇 페이지를 읽었는지를 체크를 했어요. 그랬더니 집중력이 그래도 좀 안 좋았는데 1시간에 50에서 60페이지를 읽는 거예요. 그냥 간단 계산만 따지면 50페이지씩 500페이지를 다 읽으려면 10시간이면 충분하네? 10시간이면 내가 주말에는 뭐 서평 쓰고 주말에는 뭐 여자친구 만나고 그러면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다. 하루에 2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교대 근무를 뛰고 있죠. 8시간을 빼면 16시간인가요? 아무튼 꽤나 많은 시간이 남아요. 그 중에서 2시간은 저한테 쓸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제 독서를 시작하게 됐더니 처음에 일주일 동안 읽는 건 사실 힘들었는데 일주일 지나고 한 2주일 지나고 나면은 어느 순간 책 읽는 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. 사실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점점 읽게 되고 그렇게 또 서평까지 써보고 그런 걸 또 인출해내는 과정에서 서평을 써보면서 더 책의 내용을 더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책의 내용을 적용을 해보려고 하게 되고 얼마 전에 회사 서무랑 뭐 그런 안 좋은 일 제가 뭐 지각을 했거든요 회사에서.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근태를 처리해야 되나 이런 거 물어보는데 갑자기 한 3주 전에 읽은 인간관계론이 생각나면서 아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한번 조금이라도 말을 좋게 해볼까 그런 시도도 해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. 그래서 좀 난 되게 안 변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그래도 조금은 변하지 않았나. 물론 신 박사님께서는 지금 같은 기간 동안 10배를 성장하셨는데 저는 1%도 안 된 것 같아요. 0.1%? 진짜로? 그만큼 성장한 것 같은데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겠어요. 못 잡을 것 같아요. 근데 제 목표는 신 박사님이 82년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제가 92년생인데 딱 10년 뒤에 내가 박사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. 그렇게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겠다. 그래서 멘토링 프로젝트가 저에게 준 의의는 진짜 임계점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전철 타고 오면서 임계점이랑 뭐랑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까 했는데 생각나는 게 제가 공대 나왔거든요.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마찰력 그래프가 생각나더라고요. 그래서 마찰력이 처음에는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밀리는데 그게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그 임계점을 넘기면 그것보다 적은 힘을 줘도 얘가 계속 움직이거든요.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도 그거랑 약간 좀 비슷하지 않을까. 네,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